그죠? 자, 오늘은 명제죠. 명제인데 일단 앞에 여기 책에 있는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쭉 읽으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배경 지식 수준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확인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명제 천천히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얘기. 여기에서 첫 번째 얘기인데, 명제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한데 그 조건이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면 명제는 참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거짓을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별할 수 있으면 그것을 명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미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결정되면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조건이다 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있는 게 조건이에요. 자, 그 조건 얘기만 조금 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가 명제랑 그 다음에 조건. 자, 여기에서 명제는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얘기만 한번 해봅시다. 조건은 이렇게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x는 이렇게 일단 문자가 나와야 돼. 그쵸? 이렇게 x는 이라고 문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6의 약수. 자, 요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명제예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명제는 아니에요. 그치? 왜 명제는 아니냐면 이 말 자체로 내가 이 문장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또 다시 얘기해주면 이게 x라는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그치? 이거 명제는 아니야. 근데 x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명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그래서 이런 말을 보고 우리는 조건이라고 붙이기로 했어요. 알겠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주로 뭐 이렇게 쓰면 뭐 x는 6의 약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글자를 쓰면 되지만 그냥 조건이라는 말을 그냥 소문자로는 조건 p, q 이런 식으로 쓴다고도 문제에 되어 있네요. 됐죠? 아무튼 이 조건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문장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얘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얘가 이름이 조건이 p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조건 p에 맞는 숫자들이 있을 거야. 아니면 원소들이 있을 거야. 이해돼요? 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원소들이 있을 건데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원소를 다 모아서 집합으로 만들면 그걸 보고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일단 P겠죠, 대문자. 얘를 보고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네, 얘를 보고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진리집합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야 조금 이따가 4번쯤에서 하게 되는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해서 판별을 할 때 우리가 명제를 판별을 할 때 이 진리집합을 가지고 판별하기 때문에 이 진리집합에 대해서 일단은 조건으로 만든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조건제시법이라는 거 있었잖아. 그치? 그 조건제시법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조건이 이 조건이었던 거야. 조건을 제시하면 당연히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집합이? 진리집합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것도 배경 설명이에요. 이것도 배경인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부정이라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명제가 있을 수도 있고 조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조건이나 명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읽습니다. 알겠죠? not p. 예, 이 물결 도시가 not이야. 알겠죠? not p다 이렇게 읽고 그럼 우리는 집합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진리 집합을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봐봐. p라는 조건을 가지고요. 진리 집합을 만들어서 p라는 집합을 만들어줬어. 그러면 여긴 참인 애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있지. 그러니까 이 원소들이 아닌 다른 원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 집합으로 만들면 pn이 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P가 아닌 걸 다 모으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P라는 집합에 속하지 않은 원소를 다 모으세요 이런 얘기가 되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명제라면 명제가 참이면 나피는 거짓이 되고 그 다음에 명제 P가 거짓이면 나피는 참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명제라는 것은 참 아니면 거짓이기 때문에 not이라고 부정해버리면 다른 원소들만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참거짓이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맨날 하는 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4번은 지금 내가 방금 했던 얘기예요. 진리집합으로 만들면 P의 연집합이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배경입니다. 얘도 배경인데 모든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언어예요, 언어. 그쵸? 이것도 수학도 다 시구나 아니면 숫자나 기호를 사용해서 쓰는 언어인데,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것 좀 깔고 가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모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무시하기 쉬운, 그리고 잘 개념을 모르는 건데,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자, 거기 읽어보면 전체 집합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이제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얘기 봐봐요. 이건 다 중요해요. 자, P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알겠죠? P라는 집합이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진리집합을 만들었는데 그게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렇게 생긴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냐면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걸로 집합을 만들었더니 전체가 다 포함이 됐어. 전체를 다 선택이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서 모든 x는 조건 P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x에 대하여라고 씁시다. x에 대하여 P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전체 집합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이제 할 거냐면 어떤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어떤. 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렇게 썼어요. 어떤 x에 대해서는 P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이라는 것은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라는 진리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집합이 공집합이 되지는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집합은 되지 않는다 이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집합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야.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 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부정을 보시면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P가 공집합이면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는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에 부정에 대해서도 써 있는데 부정은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에 대한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나P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대요. 자, 봐봐. 부정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모든이라는 말을 어떤으로 바꾸고 P를 나P로 바꾸면 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자, 이제 어떤 x에 대해서는 P이다, 공집합은 아니다, 공집합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x는 P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x는 P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형태예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형태이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자, 이제부터 다시 요 얘기로 돌아와요. 명제로 돌아와서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보자. 이게 4번인데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4번 얘기. 자, 4번 얘기는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어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명제를 만듭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P이면 Q이다 이렇게 명제를 만든 다음에 자, 이 명제에 대해서 이제 참거짓을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쉬운 얘기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4의 약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4의 약수예요. 4의 약수이면 뭐랄까 8의 약수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참이요 거짓이에요?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참이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치?
당연히 참이죠. 근데 왜 어떤 구조로 참이 됐어요, 얘가? 그쵸, 그렇게 따지라는 얘기예요. 봐봐, 머릿속에서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니네들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4의 약수 중에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는 거야. 그럼 니네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이 8의 약수가 되나? 되네. 2는 8의 약수가 되나? 되네. 4는 8의 약수가 되나? 되네. 그러니까 4의 약수들은 전부 8의 약수가 되니까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게 뭐 거의 0.1초 만에 이루어져서 참 이렇게 한다고. 그치?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를 4의 약수라는 애를 뭐라고 인식을 하는 거냐면 조건 P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8의 약수라는 애를 조건 Q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4의 약수이면 이렇게 보란 얘기야. 그러면 X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보란 얘기지. 그럼 여기는 P를 가지고 내가 뭘 만들 수 있냐면 진리집합을 만들 수가 있죠. 그치? 조건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어. 그 다음 여기 있는 Q도 마찬가지로 Q라는 조건을 가지고 진리집합을 만드는 거야. 그럼 요 안에 누가 있냐면 1하고 2하고 4하고 8이다. 이렇게 원소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1이 있나? 2가 있나? 4가 있나를 따져보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관계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포함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러니까 내가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런 문장이나 명제가 나왔을 때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는 게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각각의 조건에 맞는 집합을 만들어서 포함관계 따지고 있는 거다 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집합을 먼저 배우고 명제를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조건 P를 가지고 진리집합 P를 만들어요. 조건 Q를 가지고 진리집합 Q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P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Q에 들어있는지 확인해요. 이게 되면 참인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너무 쉽잖아. 사실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건데 뭔가 명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왔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즉 명제의 참거짓은 집합들의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도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은 이런 식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참인명제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줄을 긋는 게 기호죠. 자, 참인명제는 이렇게 두 줄을 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두 조건 P랑 Q에 대해서 P면 Q이다 꼴로 되어 있는 명제를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자, P를 가정, 그 다음에 Q는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얘가 가정, 결론. 자, 그 다음에 P면 Q이다에 대해서 조건 P랑 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명제가 참이면 포함관계가 되고 명제가 거짓이면 부분집합관계가 성립을 안 하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거짓인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 거짓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4의 약수예요. 자, 4의 약수이다 인데 6의 약수라고 써있어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1하고 2하고 4하고 숫자를 비교를 하는데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1하고 2하고 3하고 6을 가지고 비교를 하죠.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보면 얘는 집합 P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집합 Q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포함관계를 따지는 건데 포함관계를 따져보니까 어떤 식이 됐냐면 부분집합이 안 됐죠.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 보니까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이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는 1하고 2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3하고 6이 있죠.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4가 있죠. 그치?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P면 Q이다가 거짓말이 됐죠. 왜냐면 포함관계가 성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도대체 이 포함관계는 누구 때문에 성립을 안 한 거냐? 이제 이걸 따져보자는 얘기야. 누구 때문에 성립 안 했죠? 4. 그쵸. 이 녀석 때문에 성립을 안 했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름을 발예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얘를 보고 이름을 발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래서 발예라는 거는 뭐냐면 자, P면 Q이다가 참이 아니었을 때 참이 아니게 만들어주는 원소를 찾으라는 건데 그 원소는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는데 결론에는 없는 거. 가정집합에는 있는데 결론 쪽의 진리집합에는 없는 거. 그 원소를 찾으면 그게 발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요 정도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고
요걸 이해하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얘기 뭐 절대부분식 정도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말을 바꾸거나 이제 상황을 바꾸거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명제 따지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요 단어는 일단 한 반절은 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봐봐. 다음 중 참인명제는 이라는 예제가 있네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참인명제는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참거짓을 따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와중에 참이어야 된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페이지에 1번. 자, 그러면 10의 양의 약수는 3개 2다. 이건 참거짓 따질 수는 있죠. 1하고 2하고 5하고 10이다. 자, 근데 4개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2번 같이 1은 작은 수이다. 이거는 명제가 아예 아닌 거죠. 그치? 이해돼요? 선생님 작은 수 맞는데요? 이러면 곤란한 거야.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x가 2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보다는 크다. 0이 나오니까 그쵸? 거짓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것도 예 착각하면 안 돼요. 거짓입니다. 예, x가 0인 게 뭐가 돼요? 반리가 되죠. 이해했어요? x가 0인 게 반리가 됩니다. 자, 어떤 허수 z에 대해서 zi는 실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허수예요. 그치? 어떤 허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허수 z에 대해서 zi는 실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성립하면 되는 거야? 하나라도 있으면 끝인 거야. 하나라도 그런 z가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인 거야. 그치? 예, 그러니까 z가 i면 되네? 그럼 게임 끝이야. 하나라도 있으면 끝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번이 참인 명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모든하고 어떤이란 말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봐. 다시. 모든이 무슨 뜻이라고? 조건 P가 모든, 그치? 그럼 그 P라는 집합이 만들면 전체 집합이 된다 이 얘기야. 어떤이란 말은 무슨 얘기라고? 뭐가 아니라고? 공집합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P라는 조건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맞는 원소가 하나는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 1번, 2번이 있는데 유제 1번, 2번이 있는데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자, 이것도 쉬워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써있어요. P라는 조건은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q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는데 얘가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 있죠. not q이면 p래요. not q이면 p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지? 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부정하라는 거죠. 그럼 얘를 부정해 보세요. 부정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면 다시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있는 원소들에 다 포함이 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부등식을 만들면 그냥 바로 할게요. 얘는 0도 있고 2도 있고 포함을 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생긴 진리집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를 P라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Q라는 집합이라고 할게요. 이 Q라는 집합은 X는 어떻게 돼야 되죠?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아, 얘가 참 Q의 여집합이라고 그냥 쓰면 되겠네요. 그치? Q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럼 P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이 요쯤 위치해서 왼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A라는 누구보다는 커야 된다? 네, 이보다는 커야 된다. 근데 둘 다 색칠되어 있죠? 그러면 겹쳐도 부분집합 관계, 그러니까 포함 관계에 영향을 안 주죠. 그러니까 네, 같은 값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가 거기는 유제 1번이에요.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1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참이래요. 자, 그러면 모든이 참이래. 모든이 참이니까 지금 만드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 되도록 전체 집합이 되도록 만드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x 플러스 10이라는 값이 있는데 얘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미적분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얘들아 봐봐. 이거는 그래프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냥 y는 fx야. 얘가 y는 fx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무슨 축? y는 0이니까 무슨 축?
x축이야. 그러면 크다라고 돼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y값이 더 크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포물선을 그리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런 뜻이야. 그치? 잘 해도 잘 밑으로 내려가도 어디까지 0까지밖에는 안 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그려야 되는 그림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상황의 포물선을 그려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포물선을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그렇지 작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풀라는 거야. 이거를 고1 때 그냥 외우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프로 이해를 해서 푸는 게 좋아. 알겠죠? 자, 그래야 나중에 도함수 미분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안 해.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판별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쓰면 되고, k의 제곱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루트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k는 루트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예요? 3이죠. 이 안에 있는 가장 큰 자연수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3. 이런 식으로 풀려내는 문제. 안 어렵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5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자, 또 내용 설명할게요. 5번 얘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뭐 물어보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정의란 용어를 정의하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단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사각형을 정의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정사각형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정사각형을 표현하면 돼요. 알겠죠? 내 변의 길이가 같고 내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얘가 정사각형이죠.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정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했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요. 걔네들이 수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수직 2등분이에요 서로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성질이라고 하고요. 걔는 정의라고는 안 해요. 그렇게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알겠죠?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은 이미 알려진 성질을 이용해서 참인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을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런가 보죠 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리는 명제 중에서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쓰는 것을 정리라고 하고요. 우리가 책 읽다 보면 정리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오죠. 나머지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치? 자, 그렇게 정리라는 단어가 나와서 아마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가 만약에 교과서나 수학책을 보다가 정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짱 중요한 거야.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거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나와.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그냥 단어 설명입니다. 이것도 단어 설명인데 얘들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거예요. P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가 나왔는데 이 조건들로 만들어진 명제를 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좀 만들 건데 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역은 가정하고 결론을 뒤집으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그 다음에 가정을 결론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게 역인관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이게? 그 다음에 대우라는 게 있어요. 대우라는 게 있는데 대우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얘를 부정해서 가정으로 보내고 결론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가정을 결론으로 보내는데 부정해서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보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역이면 지금 쓴 이 녀석의 역이면 이 녀석의 대우가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걔는 뭐가 될 거냐면 not P이면 뭐가 돼요? not Q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래가지고 부정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결론하고 가정을 뒤바꾸는 얘기들, 이거를 이용해서 역이랑 대우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명제들을 다시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 대우예요. 대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잖아?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긴 건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P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Q가 여기에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한 뜻이잖아. 근데 PQ의 여집합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여기에 있잖아. 노란색이 하얀색을 포함하고 있죠. 그치? 자,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알겠지?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그럼 이게 언제 쓰이는 거냐? 내가 만약에 명제가 막 부정형으로 나오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 그걸 증명하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걸 증명하지 말고 뭘 증명해도 된다? 대우를 증명해도 된다. 즉 그냥 명제의 증명이나 참거짓을 따지기 힘들면 나는 대우를 가지고 참거짓을 따져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명제의 증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읽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기류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옛날에 빈칸 채우기 문제가 여기서 막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나옵니다. 확률 같은 데서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아니기는 해요. 자,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데 명제의 결론 뭐 이런 걸 부정해서 모순을 만들어 가지고 모순이 이제 거짓됐다는 얘기를 보이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걸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명제가 참인 것을 보이는 거다. 뭐 이런 얘기고 3단 논법이라고 나왔는데 P면 Q이다, Q면 R이다가 다 참이면 P면 R이다. 이런 식으로 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로. 자, 그래서 예제 2번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예제 2번을 보면 자, 이제 3단 논법 같은 걸로 다 만들 수 있는 것까지 다 만들어 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명제가 P면 not Q이다. 이것의 역이 참이고요. 자, 봐봐. P면 not Q이다의 역이래요. 역. 그러면 얘의 역은 뭐예요? 이 녀석의 역을 만들어 보죠. 뭐예요? not Q이면 P이다. 이렇게 쓴 게 역이죠. 근데 이게 뭐래요? 이게 참이래요. 그치? 자,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Q이면 R이다요. Q이면 R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 녀석의 대우가 참이래요. 그러면 대우를 만들어봐요. 어떻게 만들면 되죠? not R이면, 그쵸? not Q이다. 이렇게 만드시면 이게 대우가 되죠. 그치? 자, 근데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죠. 맞아요? 자, 여기 참이면 명제는 참이에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알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긴 세 개의 명제가 참이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럼 자, 봐봐 나 좀.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이제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여기에 있는 것들로 막 다 물어보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참이야.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랑 결론이랑 똑같이 생긴 애들은 이렇게 똑같이 가정이랑 결론으로 묶이는 애들은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해. 나다이면 나 Q인데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다시 P다. 이런 식으로 명제가 참이 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3단 논법이야. 별게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요 명제가 참이니까 사실 모두 참이겠어요? 대우도 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나 P면 누구도 R이다. 이것도 참이야. 그래서 지금 참이 명제가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나오는 거야. 요것들만 참이에요. 알겠죠? 뭐 또 따로 연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것들도 참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 정도만 보이니까 자, 이렇게 5가지가 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따져보시면 1번 보세요. Q이면 P이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Q에서 시작해서 R을 거쳐서 다시 P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쭉 따져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5번만 참입니다. 여기 써있죠. 나 P는 아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 여기에 써있는 문장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하고 그 다음에 대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수 있어야 되고 3단 논법을 이용해서 또 다른 명제가 참인 것도 충분히 우리는 밝힐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읽어보시면 자, 실수 X에서 다음 두 조건이 P가 Q가 있는데 명제 P이면 Q이다에 역이 참이래요. 그치?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알겠지? 역이 참이래요. 그러면 역이니까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3번은 역이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X가 1이다. 자, 절대값 X는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참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생긴 게 참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여기에는 원소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x는 1이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도 몇 개 있죠? 2개 있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치? 예, 실수도 허수는 2개가 있을 건데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x값도 누구일 수밖에 1하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0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죠. 그럼 여기에서 a값은 얼마죠? 0이죠. 그 다음에 b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3번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것 같고요. 자, 4번인데 4번. 자, 이번에는요. x랑 y가 실수일 때 보기 중에서 역의 대우가 무슨 소리야? 역의 대우래. 역의 대우가 참인 명제인 것만 한번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써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배운 사람은 좀 심심하겠네. 예. 네, 한번 풀어보세요. 연락이 두절됐어? 야, 아침에 와서 공부하니까 좋지? 그죠? 좋지 않냐? 좋지? 안 좋니? 진짜 아침에 하루 너무 많이 껐어요. 그치?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원래 저녁형도 아니고 새벽형 인간이잖아요, 거의. 밤에 집에 가면 진짜 오래. 그렇지 않겠냐? 그럼 집 가면서 놀면 되잖아요.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어떻게 놀아? 노래 들으면 돼요. 아, 그렇지. 고3이면 그 정도의 자세가 돼야지. 노래 듣는 것 정도가 노는 거지. 그치? 맞아요. 노래 듣는 거 정도가 노는 거지. 네. 아무튼 억울할 거 아니야. 집에 가면 11시인데 그래가지고 맨날 밤에 놀라고 그러는데 어제 놀 수가 없는 거지. 일찍 자야지. 그래야 오늘 오지. 그래가지고 어제 일찍 잤어요. 12시쯤 자서 5시에 일어났거든요. 5시에 일어나서 그냥 출근했어요. 네. 5시에 눈을 떴거든? 진짜 알람 다 이렇게 울리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문제 계속 자. 다시 계속 자는 거야, 잠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6시에 일어났어요. 6시. 일어나서 씻고 뭐 하고 그리고 그냥 7시쯤 나왔는데 6시 한 50분 전 나왔는데 그럼 진짜 잘 쬐끔 자시네요? 원래 그 정도밖에 못 자요. 평소에는 3시에 자서 한 8시쯤 일어나고 3시간 자세요? 산술 잘해봐. 3시에서 8시. 아 6시에 맨날 일어나신다. 근데 아무튼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나는 이 시간에 출근하는 게 토요일밖에 없었어요. 토요일 날은 맨날 아침에 왔으니까.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이게 출근하면 진짜 한산해. 도로가 거의 뭐 한 150km 달려올 수 있을 만큼 되게 한산하거든. 아무도 없어 차가. 근데 토요일 날은. 근데 오늘하고 어제는 빨리 나왔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어제 진짜 빨리 나왔거든. 6시도 안 돼서 나왔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그 새벽부터 차가 꽉 밀려가지고 출근하는데 너무 출근길 주변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용인에 사니까 용인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오는데 진짜 차가 밀리는 거 말도 안 되게. 와, 사람들 진짜 부지런히 움직이더라고. 오늘 7시에 나왔거든. 야, 더 밀려. 말도 안 돼.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 집에 갈 땐 내가 10시 좀 넘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11시쯤 도착하거든. 그러니까 1시간이 안 걸려요. 그리고 차도 안 밀리고. 어제 눈이 와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근데 와, 새벽에는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줄 몰랐어. 진짜 많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참 게으르게 살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좀 일어나서 움직이고 해야지. 나는 맨날 눈 뜨면 10시, 9시 반, 10시 뭐 이럴 때니까 8시에 일어나도 잘 못 일어나겠어. 유한이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민기적 거리니까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 지하철도 말도 안 되게 많다는 사람들 새벽에. 그래서 부지런히 살기로 했어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고. 보시면 자 보세요. 4번 답은 몇 번이에요? 주어가 몇 번이니? 3번. 네, 3번이요. 네, 쫄지 말고 틀린다고 뭐 때리지 않습니다. 자, 하여가 3번 맞아요? 왜요? 자, 그렇죠. 외워 나와야죠. 자, 4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역의 대우예요. 그치? 역의 대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봐봐. P이면 Q이다가 있어. P이면 Q이다. 일단 역이래. Q이면 P이다. 그치? 이 녀석의 대우야. 그러니까 다시 not P이면 not Q이다. 이걸로 바꾸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이디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기억. 기억은 not P면이니까 X랑 Y랑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쓰라는 거고 이면 그 다음에 이거는 얘를 부정해야 되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리고죠? 그쵸? 그리고는 뭐죠? 무슨 집합? 어제 했는데 그리고가 무슨 집합? 예, 교집합. 그치? 근데 어쨌든 그걸 갖다 뭐 하라고? 부정하라고. 그러면 뭐로 바뀌어요?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에요. 또는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또는으로 바꾸세요. 또는 그 다음에 x는 자, 아이고 잘못 썼다. y죠?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라는 건데 x랑 y랑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라고 나왔죠.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x가 음수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두 가지 상황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좀 더 엄밀히 하고 싶으면 등호 다 빼버린 다음에 x가 0이면 다른 건 아무거나 되고 그치? y가 0이면 다른 건 아무거나 되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근데 얘는 무슨 얘기냐면 x가 0보다 작다 또는이니까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도 되지만 여기엔 다시 x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y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린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포함만 되면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 뭐라고 써있냐면 x는 0보다 크다 또는 y는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부정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고 동시에 y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냐면 결론은 x랑 y랑 더한 값이 0보다는 크다인데 아니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달라는 얘기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이거 참인 거 맞죠? 이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두 수를 더하면 당연히 합이 0보다 작거나 같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부정을 만들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부정을 만들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2구니까 또는 그 다음에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x랑 y랑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건데 또는이잖아요. 그치? 또는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는 순간 벌써 아니에요. 그치? 예, 그러니까 발레는 무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 거짓입니다. 됐지?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얘기. 딱 보자마자 당연한 것 같아도 얘들아 명제 보자마자 이거 딱 보자마자 당연하네 라고 생각이 들어도 웬만하면 좀 확인은 해보세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좀 따져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장에는 좀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필요조건, 충분조건 요 얘기가 나옵니다. 8번에 보면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렇게 나오는데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P는 Q이기 위한 한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그치? P는 Q이기 위한 그 다음에 이 말도 중요해. 알겠지? Q는 P이기 위한 이렇게 쓰면은 지금 쓰는 거 다 반대로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만 할게요. P는 Q이기 위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충분 조건부터 먼저 하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냐? 이게요, 명제의 참거리까지 한 번에 다 얘기하는 겁니다. 외우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라는 말을 괜히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바꿔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별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은 동시에 뭐가 되는 거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필요 조건. 자,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명제가 참이야 라는 뜻이야. P는 Q이기 아니라 그러니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이 소리야. 그러면 필요 조건은 뭐야? 필요 조건은 이거 외워야 돼.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생긴 명제를 줄 때 너한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거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럼 봐봐. 필요 조건은 뭐지? 여기 참이야 라는 소리야. 알겠지? 야, 그러니까 P, Q이면 P다 이렇게 생긴 여기 참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마지막은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치? 이렇게만 쓸게요. 예,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딱 보면 아시겠지만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기호로 쓰면 P이면 Q인데 글씨를 잘못 썼죠.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반대로도 참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P랑 Q는 어떤 집합 관계예요? 같은 집합이죠. 이해돼요?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 보면 막 어떤 책은 설명해 준다. 사자는 동물이 위한 충분 조건이고 설명해 주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보면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안 돼요. 미안한데 이건 외워야 돼요. 알겠지? 그냥 이대로 외우세요. 알겠죠? 이대로 외우고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충분 조건이 뭐라고요? 명제가 참인 거야. P는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인 거야. 필요 조건은 뭐라고요? 여기 참인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둘 다 참이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8번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 외웠죠? 이거 모르면 고등학교에서 졸업 안 시켜줘요. 알겠지? 진짜 이거 꼭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얘기 하나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읽어볼게요. 절대부등식은 주어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제한된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임의의 원소라고 써있는데 이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 임의의 원소가 무슨 소리야? 그쵸? 예,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의 원소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글을 잘해야 돼. 내가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여기서 두루루루 해가지고 딱 잡았어. 짠 보면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 걸린 거잖아. 이게 임의의라는 뜻이야. 내가 뽑는데 그냥 내가 랜덤하게 뽑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근데 이렇게 뽑아도 랜덤하게 뽑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항상 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참인 원소들만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모든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실수의 성질이라고 나왔는데 거기는 쭉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설명해줘야 되냐? A가 B보다 크면 A에서 B를 빼면 0보다 크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대. 야, 이거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 A제곱하고 B제곱하고 더해서 0이면 A랑 B는 다 0이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그 다음에 가끔 이거 나오는 건데 A의 제곱이랑 절대값 A의 제곱이랑 똑같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수능 문제들로는 별로 없는데 가끔 내신 같은 데는 나옵니다. 뭐냐면 A의 제곱인데 내가 이렇게 바꿔야 그래프 풀기가 편한 이차 함수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4절대값 x에 마이너스 플러스 3 y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 거야. 그럼 또 이거 x는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가지고 그려도 됩니다. 당연히. 근데 그렇게 그리지 말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너 여기 절대값 있으니까 나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축의 오른쪽은 그냥 그리고 왼쪽은 대칭 이동해서 그릴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뜻이야.
됐죠? 갑자기 생각나서. 그 다음에 0보다 크면 5번이 성립한다. 1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대소관계 따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이렇게 나왔죠.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왔는데 거기다 그냥 화살표 써놓고요. 나는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뭐냐면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은 전부 다 완전 제곱식 얘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실수 성질을 보면 2번 있죠.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중에서 조금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뭐냐면 일단 조건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나중에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잘하고 있긴 한데 조건 이거예요. A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B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일단 들어가냐면 여기에 주어진 숫자들이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알겠죠? 양수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그냥 쓰면 2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쓰는 게 산술평균이고 루트 AB가 기하평균이고 이렇게 생긴 관계식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쓰기 편하게 쓸 때는 A 플러스 B가 누구보다 커요? 2루트 AB보다는 크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야. 똑같은 식이죠. 그치?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증명은 안 할게요. 알겠지? 증명은 안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루트 A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루트 B의 제곱이고 합이다라고 놓으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뭐 그건 증명은 별로 안 중요하고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봐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은 양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곱이 일정해요. 두 양수의 곱이 일정한 값이에요.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AB가 숫자로 나타날 거다 그 얘기야. 그때 뭘 물어보냐면 합의 최소값 물어봅니다. 합의 최소값을 물어봐요. 곱이 일정한 상태에서 합의 가장 작은 값을 물어보면 2루트 AB가 답인 거야 그냥. 이해돼요? 이럴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합이 일정한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양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더하면 3이래. 근데 그때 누굴 물어보냐면 곱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자, 이게 본질이에요. 그치? 문제를 풀 때 이게 본질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헷갈리게 하려고 뭐 분모에다가 갖다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스엠에다가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치도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본질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럼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그게 그냥 답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사용하는 상황은 언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생각해야 되냐면 양수이면서 곱이 일정한데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됐어요. 자, 이거 하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부등식은. 나머지는 다 그냥 완전 제곱식 이렇게 유도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배웠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없으면 수능에 안 나와요. 알겠지? 선생님 저 책에 보면 이상한 부등식 증명하라고 하고 옆에 코시 사진 있어요. 그래도 안 나와요.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생각하기에 있던데 그래도 안 나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필요충분 조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제 3번 잠깐 보죠. 자 읽어볼게요. P라는 조건이 있고 Q라는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써있지. 그치? 그럼 이게 뭐라고요? 명제가 참이라고. 끝났지 그치? 명제가 참이라고. 그러니까 예제 3번에 보면 P라는 조건이 있는데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x고 그
그 다음에 플러스 a b고 얘가 0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x-a고 x-b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기겠죠. 네, 맨 마지막에 보면 단 a는 b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 이게 p라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q라는 조건도 한번 볼게요. q라는 조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있는데 x 플러스 1하고요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x는 4예요. 됐지? 자 근데 p면 q다가 참이니까 이렇게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이렇게 포함시키라는 얘기인데 거기 읽어봐봐.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두 정수 a, b를 순서상으로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봐봐 해볼게요. 봐봐. 자 일단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0도 있고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집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치? 그러면 이제 AB가 될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B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죠. 그리고 들어오면 되고 마이너스 1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A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마이너스 1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B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4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치? 자 그러면 순서상 몇 개예요? A, B는 서로 다르고 B가 커야 돼요. 그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은 몇 개죠? 어떻게 찾았어요? 해봤죠. 진짜 많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6개 중에 그치? 몇 개를 뽑아내래. 2개. 2개를 뽑아내래. 그치? 2개를 뽑아내래.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서 문제에서 정해줬죠. 앞에가 작은 수, 뒤에는 큰 수. 그러니까 내가 따질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순서는 필요 없죠. 중복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합이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되니까 6 곱하기 5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나누니까 답은 얼마예요? 예, 15죠. 쌤 저는 이거 했어요. 책도 했어요. 그치? 예, 괜찮아요. 해도 돼요. 답만 맞추면 담땡이지 뭐. 근데 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네. 왜 뽑아요? 이게 거기 나오네요. 야, 다 나와요. 다. 개수세라는데 뭐 예, 당연히.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유제 5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집합이 각각 P랑 Q의 진리집합이고 납P면 납Q이다. 자, 이게 필요 조건이래요. 납P는 납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 무슨 얘기라고? 뭐가 참이라고? 그렇지. 여기 참이라고. 그러니까 납Q이면 납P이다. 이게 참이라고. 부정이야. 너무 많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이거? 다시 뭐로 바꿔? 무슨 우? 배우.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결국에는 P라는 집합이 다시 Q라는 집합이 무슨 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이죠. 자 이렇게 생긴 걸 찾으래. 근데 있을까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1번 맞아요? 1번은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잖아. 2번은요? 2번도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잖아. 3번은요? 맞아요. 그치?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6번. 자, 이걸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인데 6번. 이거 어떻게 풀까요? 자, x도 실수고 y도 실수예요. 그치? 자, x도 실수고 y도 실수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어떨까요? 자, 일단은요. x에 대한 식이에요. 일단 y는 그냥 상수처럼 취급을 하고 모든 x에 대해서만 일단 요구등식이 성립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판별식 쓰면 되죠. 아까 했던 거야.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은 얼마가 될 거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은 0보다?
그래프가 떠야 되잖아 위로.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y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라는 뜻이죠. 그러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 있으래. 그러면 다시 판별식이 0보다 또 작거나 같다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판별식을 써요. 또 판별식을 쓰면 2는 4 마이너스 ac니까 둘이 서로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고 판별식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a는 누구보다는 크다? 5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니까 답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왜 네. 작거나 같아요? 왜 작거나 같냐면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니까 안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는다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게 판별식이 0인 거야.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작다가 맞아요. 아니면 불편하면 뒤집어요. 그냥 부호를 바꿔서. 그럼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크거나 같다니까 다시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치? 이해됐죠? 이렇게 풀었는데 그치? 혹시 뭐 풀어왔으면 예습 배우신 분도 혹시 이렇게 풀었나요? 그쵸? 이렇게 안 풀었죠? 그치?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너 완전 제곱식 만들래.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도 완전 제곱식 만들래.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냥 바로. 그럼 원래 a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괜히 1을 더했어. 그러니까 1 빼줘야 되고 괜히 4를 더했어. 4도 빼줘야 돼. 그래도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고 a 마이너스 5가 있고 차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이거는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이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 얘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녀석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그래서 A라는 답이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왜 당신이 이렇게 풀었나요? 만약에 식이 완전 제곱식 못 만들게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6번은 두 가지로 풀었는데 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기초 연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요. 재밌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서 그냥 독서 수준의 문제들밖에는 없어요. 1번 볼게요. 다음 명제 중에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인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바꿔볼게. 얘들아 가정은 바꾸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인 여기까지는 써야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는 써야 되고 모든 x에 대하여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바꾸는 거야. 모든 x에 대하여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어떤 x에 대하여 이렇게 써야 돼. 됐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야. 부정을 만들겠다고. 알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은 가만히 둔 다음에 모든 x에 대하여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 9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니까 x제곱은 9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답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자, 2번에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쉬워도 그냥 빨리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자, 명제의 대우가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대우를 바로 쓰죠. x는 a고요. 이면 x제곱은 9이다.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누구 찾으래요? 양수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a라는 값은 얼마? 3이죠. 됐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면 3점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3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쉬우니까 바로.
전체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는데 자 이거를 만족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지금 저 집합 저 모양이랑 똑같은 애를 찾으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A랑 B의 교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이고요. A랑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A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뭐 분배 법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얘랑 얘랑 교집합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면 벤다이어그램 그려야 되는데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건 뭐 다 할 거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랑 B의 교집합과 그 다음에 다시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분배를 하세요. 알겠지? 얘가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분배를 하고 합집합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교환법칙도 성립을 하니까 A랑 교집합 해봤자 A고요. 그러면 얘는 A랑 B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B랑 먼저 교집합을 하면 뭐가 되죠? 공집합이 되죠? 네, 방금 말 잘못했죠. B랑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죠. 공집합이랑 A랑 교집합하면 뭐죠? 공집합이죠. 자, 그래서 얘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A랑 B의 교집합일 수밖에는 없는데 그게 누구죠? A죠. 그러니까 A는 B의 뭐예요? 부분집합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써있는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데 1번밖에는 없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다시 한번 연습 빠르게 PQR에서 P는 알기 위한 필요 조건 뭐예요? 뭐가 참이라고? 여기 참이라고. 그러니까 나다이면 뭐다? P다. 자, 이게 참이고요. 그 다음에 R은 Q에 의한 충분 조건 그러면 뭐가 명제가 참인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대우도 다 참이에요. 대우도 다 참이니까 여기서 바로 나 P이면 누구도 R이다. 얘도 참이고요. 그 다음에 나 Q이면 나다리다. 얘도 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가정하고 결론이 엮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엮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자 P로 시작하는 거는 안 보이고 R로 시작하는 거 찾았죠? 그래서 얘에서요 나 P이면 R이니까 다시 Q이다. 이것도 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대우도 참일 건데 당연히 이 녀석의 대우도 참일 건데 그건 여기 써있을 거예요. 나 Q이면 나다리고 나다리면 나 P잖아. 그치? 나 Q이면 이거 대우예요. 그냥 나다리고 그러면 나 P이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명제들은 다 참이에요.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게 참인데 여기서 참인 거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P이면 R이다? P에서 R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P로 시작하는 것도 없어요. 자, 끝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보면 나 Q는 P이다. 나 Q는 P이다. 어딨죠? 아이고 잘못 썼네요. 이게 맞죠? 미안해요. 나 Q는 P이다. 자, 이게 참이죠. 그래서 답이 그냥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세요. X가 양수일 때, 태어나는 거. 갑자기 양수래. 그리고 합에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X랑 X분의 4랑 곱하니까 얼마지 무조건? 4잖아. 4로 일정하잖아. 넌 뭐예요? 산수평균이야. 평균이에요. 답은 얼마죠? 2배 한 다음에 루트 4니까 답은 4죠. 그쵸? 그러니까 4번입니다.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뜻이야. 별로 안 어렵죠? 그치? 자, 또 해봅시다. 자, 이제 레벨 2. 얘는 또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또 볼게요. 1번. 자, 전체 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예요. 자, 전체 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 1, 2, 3 이렇게 가가지고 100. 자, 이렇게 원소가 100개짜리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 P하고 Q가 다음과 같대요. 그리고 조건 P랑 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집합관계니까 만들게요. 얘는 5의 배수예요. 50, 15, 20.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100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Q라는 진리집합은 100의 약수예요. 1, 2, 4, 5. 또 있나요? 100의 약수? 또 20, 10, 10. 그치? 그 다음은 20, 그 다음은 25, 그 다음은
재밌는 오래만 했으니까 50, 그다음 100 썼죠. 그치? 잘 쓴 거 맞아요? 됐죠? 원래 100의 합수는 어떻게 찾는 거죠?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찾는데 원래 100의 합수는 어떻게 찾냐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니까 표로 그려보면 1하고 2하고 2의 제곱이 있고 1하고 5하고 5의 제곱이 있어서 1하고 5하고 5의 제곱이고 2하고 10하고 5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뭐 초등학교 때 배운 이 방법이 훨씬 편하죠. 그치? 자, 다 썼어요. 자, 다 썼는데 그 다음에 뭘 하래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다. n 원소의 개수를 세라. 무슨 원소의 개수를 세라고 그랬냐면 p하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을 교집합해라. 자, 이렇게 생긴 원소의 개수를 세래요. 뭘 세라는 거지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이거? 차집. 그렇지, 차집합이지. 그러면 차집합인데 원소의 개수 셀 때 차집합은 이렇게 세는 게 편하죠. 차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공통된 부분만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편할 것 같고. 그러면 P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총 몇 개 있을까요? 20개가 있겠죠. 5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둘이 서로 겹치는 거는 원소가 몇 개 있죠? 여기서 5의 배수 찾으면 되죠. 둘, 셋, 넷, 되게 많네. 다섯, 여섯. 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몇 개 빼는 거야? 그래서 14개가 돼요. 됐죠? 이해되죠? 자, 이 실직권은 나 이거 어제 풀다가 갑자기 틀렸어요. 예, 여기 진짜 틀렸어. 15개 써있어 지금. 15개 써있어. 왜 15개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더라? 왜 또 50을 빼먹었나 봐요. 50을 마지막에 써있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얘가 써라. 알겠지? 이 쉬운 문제죠? 내가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부끄러운 사실 얘기를 하느냐? 왜냐면 내가 수학을 못한다는 얘기고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수해요. 사람이 쉬운 문제라도요 틀릴 수는 있어요. 알겠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근데 틀리면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나는 50이 100이 약수인지 몰랐어. 그래서 틀린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틀리면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틀렸어 나처럼. 그러면 진짜 병신 50을 빼먹었네. 이건 실수야.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알겠지? 이렇게 틀리면 실력이니까. 그리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합니다. 나 고3 때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중학교 때부터 했죠. 그치? 나 진짜 수능에서 이런 거 틀렸다니까? 계속 틀렸어. 그래가지고 재수도 하고 막 인생 힘들었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칠 수 있으면 고치세요. 자, 근데 고치는 방법, 선생님 그럼 실수를 많이 하는 걸 성격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요 그걸? 그게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돼요? 좀 써요. 안산 좀 하지 말고 좀 써. 알겠지? 서론 문제 푸는데 한 두어 문제 빼고 나머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가정이야. 알겠지? 뭐 11월이 되면 나는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정말 26, 7개는 다 쉬워. 문과 수학은 특히나 더 쉬워. 계산이 복잡한 것도 별로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 풀 때 제대로 푸세요. 100의 약수되면 사실 초딩도 아니고 다 쓰라고 그러다가 너는 이걸 빼먹고 틀릴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제발 실수하지 않게 잘 좀 정리를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읽어볼게요. 자, 2번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세 조건이 있는데 진리 집합을 하나는 P 그 다음 Q, R 뭐 이렇게 쓰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다음 중에서 참의 명제만 한번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건 거꾸로죠. 무슨 얘기냐면 P가 R의 여집합이다.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R에서 Q를 뺐더니 이게 공집합이 나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야, 그럼 이건 뭔 소리야? 얘들아, 정말 이러네? 야, 그치? 이게 R이 Q의 부분집합이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명제 중에서 항상 참인 거를 골라봐라 이렇게 써있는데 기억은 뭐라고 써있냐면 R이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래. 집합으로 따지는 거니까 참거짓은 니은은 R이라는 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 봐봐요. 깜짝이야. 자, 얘 봐봐요. R의 여집합이니까 R이라는 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뒤집어도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봐봐요. 디귿. 디귿은 Q의 여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Q의 여집합은 P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일단 내가 이걸 찾을 수 있거든요. Q의 여집합이 그 다음에 R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R의 여집합이 P에 들어가는 거는 증명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읽어볼게요. 3번은 1번 보세요. 3번 1번. 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x는 1이기에야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어요. 명제가 참인지 여기 참인지 따지라는 거예요. 알겠죠? 필요 충분 조건 얘기는.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따지면 돼. 집합으로 만들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하는 답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누구랑 누구예요?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이렇게 2개가 있죠? 그치?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하나 있는 거고 뒤에는 1이라는 원소만 집합으로 들어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포함관계가 돼요?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의 포함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명제가 참이에요? 여기 참이에요? 여기 참이죠. 여기 참이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죠. 이렇게 따져달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레벨 2는 앞에서 배운 거를 다 역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치? 자, 2번 해볼게요. 2번도 읽어보자. 2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x는 2다 라고 돼 있고요. 예, 내가 맨 앞에 안 읽었는데 맨 위에 맨 처음 말이 뭐예요? 실수 x죠? 그치? 자, x는 2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2만 있어.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8이다 라고 써있어요. 그치? 그럼 그거 만족하는 x값은 누구예요? 그냥 2죠. 빨리 쓰면 안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원래는 x 세제곱은 8이다. 근의 개수가 몇 개야? 근의 개수, 그냥 근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지. 3차 방정식이니까 3개인데 그 중에서 2만 실수고 나머지는 뭐죠? 허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만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서로 무슨 집합이니까? 같은 집합이니까 이거는 무슨 조건이에요? 명제 여기 다 맞는 거죠? 얘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쓰시면 답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자, 첫 번째는 x는 1보다 크다예요. x는 1보다 크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아니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요. 이렇게 푸는 게 맞겠네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도 집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가 누구에 포함돼요?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이 되죠. 그럼 이건 명제가 참이죠. 명제가 참이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그렇죠. 충분 조건이죠. 자,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3개를 다 맞춘 보기는 몇 번이죠? 예, 그러니까 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예요. 됐죠? 자,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두 양수. 또 무슨 느낌이 드네. 그지?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루트 A, 루트 B의 X축에 내린 소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 다음에 O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4일 때 OH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A고요. 그 다음에 엄마야 잘못 썼다. 맞구나. 루트 A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는데 높이가 루트 B가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삼각형 넓이부터 구해보자. 삼각형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죠. 자, 이게 넓이죠. 근데 A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루트 AB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삼각형의 넓이에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리고 그 뜬금없이 여기다가 얼마라고 써줬어요? 4라고 써줬죠? 이거 왜 써줬을 것 같아요? 무슨 고라스 쓰라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라고.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하고 제곱했어요. 이거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 게? 모르냐? 루트 여기가 루트 A야, 루트 B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4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얼마? 16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에는 16이라는 값은 누구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의 a,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2분의 1 루트 ab니까 얘를 얼마로 나누면 돼 동시에? 그렇죠. 4로 나누면 얘가 4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의 루트 a, b죠. 그러니까 답이 얼마예요? 최대값. 예, 이렇게 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슬평균, 기하평균 풀라는 뜻이에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자, 3페이지, 아니, 레벨 3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네 문제나 있네요. 네 문제나 있는데, 자, 비슷비슷할 겁니다. 읽어보죠. 자, 전체 집합이 이번에는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U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두 집합 A, B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치? 근데 자 가는 뭐라고 써 있냐면 A랑 B가 뭐예요? 서로서예요. 아니면 교집합이 없어요. 원소가. 그 다음에 A랑 B랑 합집합하면은 전체 집합이 된대요. 야 그럼 이렇게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면 그냥 그 그림을 이미지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는데 딱 가르라는 얘기지. 너가 A면 너가 B야. 이렇게 가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두 개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은 각각 A 아니면 B로밖에 못 가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A 아니면 B로만 갈 수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A랑 B에 대한 명제 두 집합 A, B 중 적어도 한 집합은 원소의 합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나와 있을 때 A의 가장 큰 값을 구해라. 원소의 가장 큰 값, 원소의 합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일단 여기에 제한된 원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에 들어갈 원소의 합을 구하고 있는 과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다 더해볼게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부터 한번 따져보자고. 다 더하잖아? 다 더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니? 0이지? 그러니까 요거 4개만 더하면 되는데 얘는 4개 더하면 22가 나와. 총합이 22예요. 그치? 자, 그럼 원소의 총합은 22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원소의 총합이 20인데 여기에서 이제 A에 있는 원소의 합하고 그럼 B에 있는 원소의 합하고 더하면 얼마가 된다? 22가 된다. 이제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의 합과 B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의 합이 22가 되는 건데 그럼 내가 만약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합을 뭐라고 그럴까? 뭔가 기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더했다. 이렇게 합시다. 됐죠? 이렇게 쓰면 이게 A의 원소의 총합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SB라고 하면은 이게 B라는 집합의 원소의 총합이에요. 예를 들면 기호로 쓰면 우리끼리 만들어서 씁시다.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냐면 일단은 22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소를 가지고 갔어요. 만약에 여기에 A라는 집합에다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원소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의 총합은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20. 그쵸? 5가 된다? 이런 소리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원소가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자, 두 집합 A, B 중에 적어도 한 집합의 원소의 합이 얼마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는 두 집합 중에 적어도 하나는 얼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두 집합 중에 적어도 한 집합 마이너스 3보다는 이상이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죠. 그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한 집합은 모든 원소의 합이 A 이상이다 라고 써있는데 그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골라달라는 거거든요. 됐죠? 잠시만요. 다시 읽어보자. 자, A, B 중에서 적어도 한 집합은 모든 원소의 합이 A 이상이다. 적어도 하나예요. 그치? 적어도 하나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어떤 숫자보다는 컸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거는 둘 다 양수가 아닌데, 그쵸? 자, 그러면 자, A랑 B 중에 적어도 한 집합은 모든 원소의 합의 A 이상이다가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가장 큰 값을 구하라. 설명하려니까 어렵네. 그냥 11기 때. 네, 자, 다시. 두 집합이 있는데 A, B에 대한 명제. 얘들아 잠깐만요. 자, 요거 잠깐 넘어갔다가 맨 마지막에 봅시다. 네. 다른 문제가 쉬우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봅시다. 2번. 자, 2번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갑자기 이상하네. 자, 좌표평면 위에서요. 자, 이게 원인데요. 그쵸?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는 0이다.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좌표평면 위에 점 a, b를 지나는 모든 직선이 원 C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고 써있죠. 그쵸? 야, 그럼 얘들아 a, b가 뭘까 도대체? 그쵸, 중심이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2번은 그냥 원의 중심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 A, B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 데는 얼마죠? 그냥 바로 할게요. 3,4죠? 그러니까 곱하면 얼마예요? 10이다. 예, 이렇게 나오는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죠.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랑 q가 있는데 p라는 조건은 일단 좀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3이고요. 이게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플러스 2라고 x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자, 이게 0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조건 p고요. 자, 그 다음에 q라는 조건. q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고 이게 0보다는 작다. 더 이상은 정리가 안 되죠. 더 이상은 정리가 안 되는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뭐가 참이죠? 그냥 명제가 참이죠. 그러니까 나 p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나 p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는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얘가 누구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냐면 누구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냐면 q라는 조건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명제가 참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그러면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p인데 얘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0보다 작은 구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포물선이 x축의 아래쪽에 있는 x값의 구간을 설정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근데 걔가 얘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 그려지면 되는 거야. 근데 얘 포물선 모양을 잠깐 보니까 x-3의 제곱에 플러스 a-9다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죠. 무슨 얘기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딘 거예요?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이라는 숫자가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3이라는 숫자는 x축 위로 올라가지만 않으면 무조건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포인트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범위를 포함하기 위해서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최고 많이 따져봐도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이런 그림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도 0이나 그냥 작다 이렇게 돼도 마이너스를 포함을 파란색도 안 해. 근데 여기에 있는 노란색도 포함을 이미 안 했잖아.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요 상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일단 얼마가 나오고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고 음수가 나오고 그리고 최대 어디까지 나와라? 0까지 나와라 그 소리야. 포물선의 함수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내가 대입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1 플러스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이 0이라는 값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a라는 값이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4번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됐어요 이해?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4번은 전체 집합이 있는데 자, x바 x는 삼각형이래요. x바 x는 삼각형인데 조건 p하고 q하고 r이 다음과 같다. 자, p는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르다. 그 다음에 q는 직각 삼각형이다. 그 다음에 r은 어떤 내각의 크기는 그러니까 어떤 내각이니까 하나만 만족을 하면 돼요. 한 각의 크기가 45도다. 하나 이상의 각의 크기가 45도다. 자,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기억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은 P면 Q이다요. 자, P면 Q이다인데 세 내각이 모두 다르면 직각 삼각형이다 이런 뜻이야. 뭔 소리야?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발리를 찾아야 돼요. 원래는 발리를 찾아야 되는데 발리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세 각의 크기가 다른데 직각 삼각형은 안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찾으면 되잖아. 59도, 60도, 61도 다 다르잖아. 직각 삼각형은 아니잖아.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Q이면 나 날이다. 자, 이게 참이래요. 자, 그러니까 거짓이군요. 거짓이라고 써있네요. 그치? 맞아요. 미안. 거짓은 맞죠? 자, 미안해요. 참이 아닌 거예요. 거짓이라고 X 붙이면 안 되죠. 거짓이요. 거짓이니까 참이고. 자, 그 다음에 뭔 소리야? 다시 말할게요. 거짓이고요. 기억이 동그라미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명제 Q이면 나다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참이래요. 자, Q는 뭐냐면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나달은 뭐냐면 어떤 내각의 크기도 45도가 아니다요. 모든 각의 크기가 45도가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거 말로 한번 만들어봐. 직각삼각형이면 어떤 각도 45도라는 각의 크기가 나올 수 없다. 그 얘기잖아. 그치? 근데 있잖아. 직각삼각형 중에 누가 있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있죠. 45도, 45도, 90도. 이거 Q라는 조건에 들어있는 원소인 거 맞죠? 근데 나달에는 포함이 안 되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요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거짓인데 참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 뭐라고 써있냐면 P하고 Q하고 R이라는 진리집합이 있을 때 Q하고 R하고 교집합을 하래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직각삼각형인데 내각의 크기가 45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 노란 거. 그치?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P의 여집합은 뭐죠? 그러면 세 각의 크기가 모두 다르다니까 어떤 두 내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거죠. 그치? 세 각이 모두 같다가 아니야. 알겠죠? 정삼각형이 아니야. 자, 그러면 얘는 참이죠. 그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45도, 45도로 각의 크기가 같은 게 한 쌍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가봅시다. 1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1번. 자, 다 해결했죠? 자, 1번 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부분집합이고 자, 두 조건을 만족하고 아까랑 똑같아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원소는 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야 하는 거고 A라는 집합 혹은 B라는 집합 전체 집합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죠. 자, 위에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B에 대한 명제 두 집합 AB 중 적어도 한 집합은
A 또는 B 또는 A, B 전부 다는 이런 얘기죠. 적어도 한 집합은 모든 원소의 합이 A 이상이다 라고 돼 있을 때 이것을 참이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말 좀 들어봐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A랑 B라는 집합을 만들었어요. A랑 B라는 집합을 두 개를 딱 만든 다음에 이렇게 생긴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어떤 숫자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A라는 숫자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도 두 개 중에 하나는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아까처럼 25다 이렇게 하나 설정을 했다고 쳐봐. A를 25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물론 만족시킬 수도 있어. 뭐냐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였죠 아까? 22였죠. 그쵸? 합이 20이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놨어.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25를 놨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2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지금 요 집합은 만족을 하겠지. 근데 내가 얘를 마이너스 2로 깎아내렸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만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합은 얼마가 될 거냐면 22가 총합이었으니까 24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만약에 A라는 집합에는 마이너스 2만 놓고 B라는 집합에는 나머지를 다 몰아넣어서 24로 만들었어. 이렇게 만드는 순간 A가 25보다는 큰 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없잖아. 그러니까 A가 25가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AB를 갈라도 얘보다는 큰 집합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이런 뜻이었던 거야. 다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25라는 숫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24라는 숫자도 될 수 있다 없다? 없겠지. 왜냐면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A랑 B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는 2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4가 나오죠. 자 그래서 내가 A를 24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 24보다 큰 거 있네. 여기는 위에는 25도 있네.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마이너스 1만 놨어. 이해돼요?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놨어. 그럼 여기는 총합이 얼마가 될 거냐면 이제 23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집합을 이렇게 두 개로 분할했을 때는 24라는 값을 만족하는 집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0을 놨어요. 0 놓을 수 있어요 혹시? 여기다가 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의 합이에요 지금. 다 A의 원소의 합이랑 B의 원소의 합을 다 더한 게 0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가능하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그때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22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하지만 더 내릴 수 있잖아. 이렇게 계속 내려보라는 얘기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1도 만들 수 있고 2도 만들 수 있고 3도 만들 수 있고 4도 만들 수 있고 5, 6, 7도 다 만들 수 있죠. 그치? 그럼 여기 7까지 떨어졌어? 그럼 여기 7까지 떨어지는 동안 더해서 22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얼마까지 떨어져요? 15까지 떨어졌죠. 그치? 더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 8 만들 수 있을까요? 합이 8? 만들 수 있지. 1하고 7하고 묶으면 8이잖아. 되게 많아. 2하고 6도 8이야. 3하고 5도 8이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8이라는 원소를 만들면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가서 합을 이룰 것이니까 14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14 이상이면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그치? 왜요? 내가 얘를 얼마로 만들 수 있으니까. 9도 만들 수 있잖아. 이해돼? 그래서 자 9도 만들었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13이다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때 A는 지금 현재 얼마가 된 거예요? 13이 되는 거죠. 자 A가 13 이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집합을 분할하든 간에 A라는 값이 그러니까 13 이상인 집합이 하나는 적어도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 상황은 다 맞죠? 어떻게 분할해도 지금까지는 다 됐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A라는 집합에 10이라고 합을 만들 수 있니 없니? 또 있잖아. 7하고 3하고 만들면 6하고 4하고 만들면 10이잖아. 그러면 얘는 또 얼마로 떨어져? 12로 떨어지지. 그러면 A가 이제 10이면 될까? 또 안 되지. 왜냐하면 11로 또 만들 수 있잖아. 여기도 그러면 11로 만들 수 있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야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A라는 값을 얼마라고? 11이라고 설정을 했어.
그럼 내가 집합을 어떻게 분할하든 간에 10일 이상의 수는 10일 이상의 집합의 원소의 합이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적어도 하나는 있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11은 이제 맞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기가 12가 될 것이고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이제 12가 이렇게 떨어질 건데 이건 다 이미 A랑 B가 바뀐 것 뿐이지 다 상황이 체크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A의 가장 큰 값은 얼마예요? 11이 답이에요. 12, 13, 14 얘네들은 전부 다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집합을 다르게 분할하면 둘 다 14보다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였어요. 이 얘기.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돼. 미안해요. 아까. 예. 그냥 딱 봐도 절반인데, 그치?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기는 해야 돼요. 내가 만들 수 있는지 숫자의 합을. 예, 그래서 그냥 한번 써봤고요. 예, 당연히 1, 2, 3, 4 이 정도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명제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요. 이거 그냥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알겠죠? 수학투를 한 열흘 만에 끝내보자, 10번 만에 끝내보자 이게 목적이니까 얘들아. 예, 그리고 이거 그렇게 예습 복습의 부담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치? 예, 나도 깨짝깨짝 풀어보니까 금방금방 풀려요, 얘들아. 그러니까 뭐 예복습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복습만 해도 좋으니까 그래서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예, 바로 시험입니다. 3월달에 3월 모의고사 보면 이거 바로 시험 범위예요. 알겠죠? 2학년 3월 모의고사 보나요?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예, 보면 이거 다 시험 범위야. 그렇지? 예, 고생하셨어요.